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런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일이나 연애, 가족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매력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니 내가 좋아졌다. 이 책에서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긴장을 내려놓고 나만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때로는 격렬한 응원이 필요하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의견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신경 쓰는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어도 혹시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비웃음을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저하고 맙니다. 20대 후반에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국가 자격 시험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한때 목표로 삼았으나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공부할 시간도 없었던 데다 자신도 없어서 일단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 직장에 다니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자 예상과는 달리 격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어렵다는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그만두고 그 일을 한다고?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자격증을 따려면 몇 년이나 걸린다던데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월급도 많이 받는데 그만두면 아깝잖아. 그 나이에 자격 시험에 도전하는 건 대단하지만 그래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편이 더 행복할 거야. 덜컥 그만뒀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부모님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 상사와 동료들도 모두 부정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기껏 기대했더니 아쉽네. 이렇게 내뱉듯이 말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라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고 몇 년 후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그의 도전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태도를 싹 바꿔 합격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난하게 살면 행복한가? 남들의 시선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성공한 그는 실패하면 얼마나 비웃음 당할까, 무슨 말을 듣게 될까 하는 부담감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또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사회의 시선은 동조 압력을 만들어내고 도전과 모험심을 억압합니다. 그는 이것을 돌파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사회의 시선으로 인한 억압에 굴복하며 꿈을 포기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 반대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질투심이라는 감정은 꽤 얄궂습니다. 가능하면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도전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나도 꿈을 포기했으니까 너도 포기해 라는 심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자격시험에 도전하려고 할 때 주위에서 보인 부정적인 반응의 정체입니다. 사회의 시선과 암묵적인 규칙에 얽매여 꿈을 포기한 사람은 타인의 도전을 응원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드림킬러가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요? 당신은 무언가에 도전하려는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습니까? 혹시 부정하고 무시하거나 못 본 척 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은데 주위의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있나요? 이런 이유로 도전하기도 전에 꿈을 포기한 적은 없나요? 미움받고 싶지 않은 심리. 자신의 생각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신경 쓰는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타인 중심이라 하고 그 반대 개념은 자기 중심입니다.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음과 같은 말과 행동,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할 때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부터 걱정된다. 미움을 사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행동한다. 내 마음보다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먼저 살핀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열중한다.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기 싫은 일도 참고 한다.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 고립되지 않으려고 주위 사람에게 맞춘다. 말할 때 주어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다. 이처럼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보다 타인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나 돈, 일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제쳐두고 주위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면 의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므로 자연히 스트레스가 쌓여 쉽게 지쳐버립니다. 좋은 사람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감정과 생각은 사라집니다. 급기야 내 마음을 모르겠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엄격한 기준은 상당수 타인 중심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사회의 시선이나 암묵적 규칙을 따르는 것은 타인 중심의 사고 자체입니다. 삶의 기준을 타인에서 나 자신으로 옮겨보세요.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의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의 기분을 확실히 인지한 다음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우선시하므로 점점 삶이 버거워질 뿐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나요? 행복에서 멀어지는 생각 습관. 우리가 가진 엄격한 기준, 은연중에 따르고 있는 암묵적 규칙을 심리학에서는 관념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만의 규칙, 고집스러운 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수천 개 이상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긍정적인 관념도 있지만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관념도 적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념은 대부분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힘든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관념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걸칩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고 마음에 새깁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고 비난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학력이 떨어진다고 무시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학력주의 세상에서 나 같은 저학력자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젊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아주 작은 관념이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 자신이 경험한 것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보고 이러한 신념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의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험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신 어머니가 너는 꼭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했다는 사람은 어머니의 말에 얽매여 결혼 상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관념은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깊이 상처받고 힘들었던 기억일수록 강한 관념으로 자리 잡아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더욱 강력하게 제한합니다. 이러한 관념이 강할수록 자유롭지 못합니다. 타인 중심의 관념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와 같이 단호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당신 주위에도 수없이 많은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매일 삼시세끼를 차리는 주부입니다. 솔직히 요리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야 한다. 냉동식품이 아니라
손수 요리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구나 싶습니다. 이러한 관념이 많고 강할수록 우리는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늘 엄격한 규칙으로 자신을 올가매느라 마음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관념의 상당수가 잠재의식에 깔려 있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이 그런 관념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엇 해야 하는데, 무엇 해서는 안 되는데, 무엇이어야 하는데,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놀랍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 해야 한다. 무엇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강하게 믿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자신의 관념을 인식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마라. 이른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등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등생들은 부모나 교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서 행동합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신경 쓰이게 하지 않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나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더욱 우등생 역할에 몰두해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점점 더 애를 씁니다. 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 하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친 얼굴을 보이면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웃는 얼굴을 합니다. 애처로울 정도로 남들을 배려합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삶을 버려라. 하지만 그만큼 자기 내면의 갈망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억압하려 해도 자신의 감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등생도 화날 때, 외로울 때,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 어리광 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 안에 무서운 교관이 자리 잡고 늘 나를 감시합니다. 느슨해지려고 하면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약한 소리라도 내뱉으려 하면 가차없이 야단을 칩니다. 응석 부리고 싶은 마음 따위는 곧바로 차단해버립니다. 어른들에게 혼나지 않는 대신 나 스스로에게 잔뜩 화를 냅니다. 사춘기를 맞이하면 우등생도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철저히 단속할수록 내면에 한층 더 강한 갈망이 자리 잡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이런 삶의 방식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는 왜 난 이것밖에 못하나 싶어서 우울해져요. 어른이 된 우등생은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기도 하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마음이 미로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친구와 있을 때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지만 직장에서는 말 잘 듣는 사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은연중에 우등생 모드가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왜 성실할수록 힘들까? 성실함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무척 중요한 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믿을 만하니까요. 하지만 성실함이 지나친 것도 문제입니다. 융통성이 없다. 어떤 일이든 정확히 하려 한다. 매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농담이 통하지 않는다. 올바른 사고나 행동에 집착한다. 답답한 느낌을 준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성실함은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몹시 엄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도 창의력이 필요하거나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감도 강해서 고민을 혼자 끌어안기 쉬운 데다 뭐든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스스로를 옥죄는 상황을 자초합니다. 성실함은 타고난 기질이기도 하지만 자라온 환경에 따라 굳어진 성격이어서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나 유머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나머지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들도 내면에는 장난기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실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장점으로 인식하는 한편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삶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나는 지나치게 성실하다고 느꼈던 적이 언제인가요? 그 상황이 자신을 힘들게 했나요? 아니면 도움이 됐나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